예, 인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는요, 기본적으로 전자석, 모터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대 코일에다가 전류를 감으면 이렇게 자속이 형성되고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에다가 어닝에다 감게 되면은 모든 플럭스가 요 안으로 이렇게 자속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못했겠지만 순수 코어가 아주 이렇게 순도가 높으면 자석이 거의 빠져나오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때 I를 변화를 시키게 되면 이때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에다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 발생하는 전압,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양단 간에 발생하는 전압 VT는 여기에 흘려주는 IT와 어떤 관계 있는가 하면 이 VT는 IT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이분값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비례 개수를 유도 개수라고 하고 우리가 V는 L, dt, di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dl은 유도 개수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인덕터는 코일이기 때문에 덩치가 커서 반도체 회로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PCB보드에 장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요.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장이 형성됩니다. 이때의 전류가 변화하게 되면 자장이 변화하는데 자장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상쇄시키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DI,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가 그 다음에 유도 전압의 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LDDI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일에 얘도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그냥 흐르면 일정 DC가 흐르게 되면 여기 V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DTDI가 제로가 아니면 여기도 VT도 제로가 아닌 것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유도 개수를 코일의 유도 더한 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로상에 여기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의 가장 기본식은 V는 L, dt, di다. 그 다음에 이 인덕턴스의 단위는요, L의 단위는 이렇게 되죠. 볼트 나누기 여기 커런트, 암페어 디바이드 바이 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암페어분은 볼트, 섹 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헨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되었으면 미분형으로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 여기서 VT를 적분을 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VT를 적분할 때 앞에와 동일한 과정으로 I0 자, 얘를 해주면 IT는 L분의 1 V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 이전에 L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제로까지 T0나 그냥 제로로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제로까지 VT를 적분한 것 더하기 L분의 1 제로부터 T까지 VT를 적분한 것. 그래서 여기는 전류 얘는 결국 이퀄 I0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무한대죠. 과거에는 없었다고 치면 얘는 I0 플러스 L분의 1 제로분의 T VT dt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태는 같은 까죠. 적분해주게 되면 전부 상수가 나타나고 얘는 초기 조건, 인덕터 회로의 초기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과거에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유도 전압이 발생한 적이 없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IT0 1분의 1 T0부터 T까지 전압의 적분. 그렇죠? 이거는 이거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두 개의 곱입니다. 얘가 VT, 얘가 IT 해서 VT, IT로 해서 파워 구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2분의 1 L, 얘가 L V에 얘가 DT DV니까 얘는 L DT DI에다가 I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L I의 2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WL은 앞에와 같은 과정 마이너스 먼데부터 되는 것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2분의 1 L I T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커패시터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 커패시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파워를 보게 되면, 파워의 식을 보게 되면은 그 전에 먼저 V는 LTTDI이기 때문에 만약에 IT가 변화가 없으면, 콘스턴트이면, 다시 말하면 DC 커런트이면, 들리면 VT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전류, 그 전류의 세기가 변화가 없이 이렇게 DC가 걸리게 되면은 VT는 제로 이야기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회로가 오픈 서킷이다. 숏 서킷 되는 거다. 단락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인덕터는 여기에 흐르는 것이 IT가 5V 딱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유도전압 V는 제로다. 5A, 5mA이 걸리게 되면 이쪽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OMT 걸려 변화가 생겨야 V가 난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DC 전류에 대해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얘는 DC 커런트 흐르게 되면 얘는 그냥 이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쇼트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처럼 이 파워는 VT 곱하기 IT죠. IV인데 이때 V가 LDTDI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얘가 파이나이트합니다. 유한합니다.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L도 파이나이트하고 이 I도 우리가 적절한 레인지 값에서 파이나이트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도 파이나이트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DT, DI가 파이나이트하다는 이야기는, 유한하다는 이야기는 DT, DI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순간에 이 순간에 이 I 값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점프가 ILT는 점프가 안 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위치 동작 전후에 보통 스위치 동작의 저항 전압은 점프가 가능해요. 그러나 커패시터 전압이나 인덕터 전류는 스위치 동작 전후에 인덕터 전류의 크기는 순간적으로 같다. 그죠? 변화는 생길지라도 그 크기는 순간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스위치 동작 전을 T0 마이너스, 동작 후의 값은 T0 플러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VCT와 ILT는 C는 커패시터 전압 VC, IL은 인덕터 커런트는 연속이었다. 불연속은 안 된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VCT, VCT0 마이너스는 VCT0 플러스. 스위치 동작 전후에, 이제 우리 회로상을 표현을 이야기하면 스위치 동작 전후의 전류값은, 인덕터 전류값은 같다. 스위치 동작 전후의 커패시터 전압의 전후값은 같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커패시터 전압은 언제나 연속이고 인덕터 전류도 언제나 연속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는 현재 여기 스위치가 없습니다. 여기 전원은 9V로 오랫동안 9V 이어왔고 얘는 오랫동안 3A 왔으니까 커패시터 전압도 바뀌지 아니하고 커패시터 커런트도 인덕터 커런트도 이제 변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얘는 커패시터도 충분히 그게 돼가지고 충분히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 서킷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오픈 서킷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픈 서킷이나 마찬가지고, 여기도 오픈 서킷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이상 그 인덕트 커런트에 DC 커런트가 변화없는 값이 흐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장된 에너지는 여기서 양단간에 그러나 전압은 있을 겁니다. V1, V2.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L1, 여기는 VC1이라고 하고 VC2라고 하죠. 여기는 IL2를 구하면 됩니다. 그거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노달 어널리시스든 루픈 뭐 노달 어널리시스 좋겠네. 여기가 9V, 여기가 한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IL1, IL2 구할 것이고 VC1, VC2를 구하면 그때의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 ILI 스퀘어가 될 것이고 커패시터 전압은 2분의 1 CVC 제곱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 커패시터 전압 ICT는 C dt dVC 라는 것에서 여기 전압이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에 ICT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오픈시키고 여기를 오픈시키고 그 다음에 VLT는 L, DT, DILT이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의 전류값, 전압값을 구해서 스토어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200마이크로파라짜리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200마이크로파라짜리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지금 여기에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웨이브폼 볼티지를 구하고 파워 에너지 다 구하라 이거네요. 식을 구하라 이거겠죠. 그리고 4ms일 때 그때에 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것은 자 IT가 주어졌죠. IT는 얘가 IT는 4ms 동안에 5mA 올라갔습니다. 5mA T는 4분의 5T 분수로 쓸게요. 4분의 5T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T가 0부터 4ms까지 그렇고 T가 IT는 T가 0.4보다 큰 경우에는 제로죠. 4ms보다 큰 경우에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Q는 CV고 I는 CV 이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V는 I0 V는 V0 촉이 되나 그죠? V0 플러스 C분의 1 0부터 T까지 I d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니셜 컨디션은 제로라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VT를 구하게 되면 VT는 C가 200 마이크로 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 뭐 T는 4ms 이유는 제로니까 뭐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이때 I가 4분의 5T 4분의 5T DT예요. 얘는 8분의 5T 제곱 200 마이크로 분의 1 200분의 이거는 5000
5K의 8분의 5의 T제곱 이렇게 되네요. 는 8분의 125K T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T 이꼴 요 이유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파워는 VT, IT이죠.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VT, IT는요, VT, IT, VT가 8분의 125K T제곱이고, IT는 4분의 5 T죠. 얘는 32분의 625, 5 곱하기 125는 625, K의 1000에다가 T제곱, T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스토어된 에너지는 2분의 1 C V제곱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얘를 적분을 해도 되겠어요. 적분을 하죠. WT는 0부터 T까지 PT의 적분이니까 적분을 해주면 32분의 625 곱하기 4 K T 4승 이렇게 되죠. 얘는 128분의 625 뭐가 맞나요? KT 4승.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2차식, 3차식, 4차식으로. 그 다음에 W 4ms대의 에너지를 계산하라. 여기다 집어넣으면 128분의 625 에다가 뭐가 맞습니까? 전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625K의 4M의 제곱 16, 44, 16에 16, 256 나누기 2로 하면 2분의 625 K와 M 줄. 답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숫자가 어디선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는요. 커패시턴스 C, 커패시터 전압 I오 사이 관계는 요거 이전에 먼저 Q는 CV부터 시작하고 I는 CV 프라임. 요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기억이 안 나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적분식으로 표현하면 초기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의 적분의 합으로 설정이 된다. 파워는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얘가 무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연속이다. 커패시터 전압은 항상 연속이다. 점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때 스토어된 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 이게 위치 에너지 계산 공식과 비슷하죠. 그걸로 기억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VC가 콘스턴트이면 다시 말하면 DC 전압이면 I는 제로다. 오픈 서킷이다. 오픈 서킷이라는 기억하고 얘는 DC의 경우에 얘는 오픈 서킷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이제 인덕턴스는 여기에 유도 전압의 발생량은 V는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V는 L, dt, di 이렇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의 적분형 I는 초기 전류에다가 전압을 인덕턴스로 나누어서 적분한 것 이렇게 되고요. 파워는 이렇게 곱해지는데 여기에 dt, di 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유한하기 때문에 얘가 무한할 수 없다. 그래서 인덕터 카런트는 항상 연속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처럼 2분의 1 Li 제곱처럼 이렇게 된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DC 커런트, I가 만약에 콘스트일 경우에는 DC죠. 그때는 V가 제로가 되게 되죠. V가 제로가 되게 되면 얘는 숏 서킷이다. 회로를. 이 두 가지 피지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으로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커버했고요. 이후로 이제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막 결합이 되었을 때 회로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OPMP에 RC가 결합되었을 때 미분기, 적분기 이 부분을 잠깐 보고 독점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덕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예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가 이렇게 삼각펄스로 주어졌을 때 그때의 인덕터에 유도된 전압을 그려보라 이거죠. 여기서 I, 그래서 여기 V
T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도된 전압은 흐르는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LDTDI로 되는데 L이 10ml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2ms까지는 L이 커런트가 10T가 되죠. 10T이고 그 이후에는 10ml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40이 되겠죠. 식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40 플러스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 여기서 IT가 이렇기 때문에 VT는 10M에다가 얘는 10 얘는 10M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2ms까지는 100mV 얘는 마이너스 100mV 여러분 이거를 그래피컬리 미분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다음 예제팔은요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인덕터가 60mH가 있는데 흐르는 전류가 15 sin 377T입니다. 377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하면 60 곱하기 2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60Hz 섹시노라는 이야기죠. 교류 전압입니다. 전류입니다. 60Hz 15 sin 377T 암페어가 흘러 들어왔을 때 여기에 유도되는 전압 V는 얼마가 되는가? V는 L의 I의 미분이기 때문에 60mV 곱하기 15를 미분해 주게 되면 15 곱하기 377 코사인 377T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워를 구했으니까 P는 VI입니다. 다시 곱하게 되면 60M에 15의 제곱이 될 거고 377이 되고 코사인 377T에다가 사인 377T가 될 텐데 이때 여기는 볼트 얘는 사인 T, 코사인 T는 사인이 T가 2 사인 T, 코사인 T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60M 15의 제곱 377 사인 377 곱하기 2는 794 T 와트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L이 330 마이크로 헨리인데 얘가 톨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그럼 맥시멈 얘는 0.95 곱하기 330 마이크로 헨리 거고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1.05 곱하기 330 마이크로 헨리일 때에 대해서 볼티지 VT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mA L은 2mH고 IT는 2배의 사인 377T 암페어 교류가 들어옵니다. 했을 때 VT와 VT는 L, DT, DI니까 2 곱하기 377 코사인 377T가 되고요. WT는 뭐 파워 구해서 앞에서처럼 적분해도 좋지만 2분의 1 L, IL, T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2mH, 그 다음에 IT는 2 곱하기 사인 377T의 제곱 와트가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하는 거죠. 그래피컬리 여러분 이거를 미분 또는 적분을 하게 됩니다. VT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VT는 L, DT, DI인데 IT는 IL0 플러스 0부터 T까지 여기서 아마 IL0는 0일 테니까 0부터 T까지 IT L분의 1 그렇죠? 쏘리
여기서 VT가 주어졌고 IT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T는 맞네요. 그죠? IL0 플러스 L분의 1 T까지 VT에 DT 적분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PT는 IT와 VT를 그래픽을 여러분들 곱해주면 되고요. 다시 그 다음에 WT는 0부터 T까지 PT, DT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톨러런스 문제고요. 이것도 톨러런스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훑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종합하게 되면 카패시터는 Q 이퀄 CV로부터 각자 미분을 해줘서 I는 CDT DB가 되고 적분형으로 나타내면 초기 전압과 시제로부터 현재까지 I를 적분 C분의 1로 해서 I를 적분해주는 것 파워는 2개 곱하고 이는 위치 에너지 2분질 12제곱 2분질 LI제곱 이렇게 동일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여기가 VC가 0이면 얘는 오픈 서킷이 되고 여기 IT가 콘스탄트 VC가 콘스트 DC IT가 콘스탄트이면 얘는 V가 0가 되어서 숏 서킷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 파워가 언제나 유한하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ILT는 언제나 연속이다. 여기서 카패시터 전압도 언제나 연속이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푼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